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직투 계좌는 103% 수익률까지 떨어졌고 1억 8,400만 원까지 수익금 역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국내 계좌 역시 138% 수익률과 820만 원 수익으로 줄어든 상태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환차익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 환차익과 함께 비트코인이 상승해주며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까지 최근 떨어졌던 비트코인 계좌였는데요. 일주일 전 조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할 때 전 조금씩 추가 웅줍을 오랜만에 시작했고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매수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느새 10% 이상 상승한 비트코인 계좌를 볼 수 있죠. 또다시 떨어지면 어쩌냐고요? 또 웅줍하면 그만인 것이죠. 자, 그렇게 현재 제 총 수익은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가만히 냅두고 오히려 추가 매수, 웅줍을 하는 중이죠. 이번 웅덩이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하는지 그 부분 세세하게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그저께의 큰 상승은 데드캣 바운스, 즉 일시적인 반등이었던 걸까요? 어제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지만 오늘 현재 상황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미국 지수 선물을 살펴보면 현재 매우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P 500은 0.6%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1% 정도 빠지고 있죠. 변동성 빅스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 변동성이 커지고 추가적인 웅덩이가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대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나? 이 부분을 공부해보고 대비를 해두어야겠죠? 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어제 시장이 끝난 후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큰 하락을 만든 요인인데요. 먼저 테슬라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발표 마이너스 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예상치보다 무려 마이너스 13% 하회했습니다. 이미 실적은 최악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죠. 다만 최근 로보택시와 저가 전기차 출시 이 두 가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왔는데요. 생각보다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번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예측 매매가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것, 이 부분을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최악의 실적 발표였음에도 10% 이상 폭등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개선되었음에도 7% 이상 폭락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테슬라 차트를 또 살펴보면 로보택시 기대감과 저가 전기차 기대감으로 열흘 연속 상승을 보여주던 테슬라 주가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모두가 이제 테슬라의 하락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던 최근 며칠 전 급등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테슬라의 불타기를 시전했고 이제 반등 시작이라며 고점의 예측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상승분을 반납 중인 테슬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등의 초입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다면 벌써 마이너스 15% 정도 물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랄프 웬저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의 대부분 예측이 불가하니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라 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아무도 모를 단기적 앞날을 예측하지 말고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지속할 투자 자산과 원칙을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있죠. 또한 벤저민 그레이엄 역시 시장을 미리 예상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예측하지 말라는 공통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통해 예측해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꼭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글의 실적 발표도 살펴보면 예측이 쓸데없다는 것이 또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좋은 실적 발표를 내놨음에도 실적 발표 후 2% 정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검색까지 모든 분야에서 매출이 다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컨퍼런스 콜까지 괜찮았으며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분야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매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역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보다 좋을 수가 있으려나 싶을 정도로 괜찮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보다 중요한 것이 시장의 해석,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며 좋아지고 있어도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는 현재 웅덩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랄프 웬저는 대비를 하고 행동하라고 조언해 주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과거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참고해 보는 겁니다. 올해 4월 지금과 같이 빅테크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내려온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웅줍을 진행했는데 역시나 멀리 바라봤다면
웅줍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죠? 네,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멀리 바라본다면 기회 그 어딘가라는 사실, 그러니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측은 가장 쓸데없다고 말한 만큼 이번 이 웅덩이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맞출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즉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자리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금방 또 오를 수도 있죠.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자리,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시기에는 한 번에 최저점 몰빵 매수라는 전략이 아니라 조금씩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남들보다 싸게 매수하게 되면 안전 마진이 확보되고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웅줍의 가장 큰 장점인 것이죠. 다만 지금 너무 큰 매수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덜 먹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변동성 빅스 지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웅덩이 조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죠. 또한 왼쪽의 공포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탐욕 구간이며 극심한 공포 구간과는 거리가 꽤 먼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바라보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고점 그 어딘가에서 이제야 조금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다 라는 것을 S&P 500 주봉 차트를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조금씩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오랜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나스닥은 S&P 500보다 먼저 상승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간 상황이며, 그 뒤를 이어 S&P 500이 상승 추세 하단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 이 추세 하단선을 뚫고 좀 더 웅덩이가 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이지 절대 매도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장기 투자자인 우리에게 매도는 실거주 아파트처럼 최대한 늦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관론, 하락 핑계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관론을 견뎌내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왜? 항상 투자들은 이렇게 하락이 시작하게 되면 늘 더 큰 하락을 예언하기 시작하지만 그 하락은 보통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역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대로 매도하지 않고 가만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를 모두 완료했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일관되게 웅덩이 줍줍 기회를 이번에도 잡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오랜만에 찾아온 웅덩이 기회, 제 실시간 매수 공유를 통해 함께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이번 기회에 함께 꼭 잡으시면 분명히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화폐를 자산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것이죠. 제가 직접 그 과정과 결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넌 일찍 시작했으니까 가능했지 라면서 2022년 하락장의 제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이 과정과 열매를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2030년까지 멀리 바라보신다면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언제나 장애물에 집중하죠. 마치 넌 일찍 시작했으니까 가능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웅덩이에서 시작해서 단기적인 계좌 손실을 다 견뎌내고 2030년에 자산을 크게 불려야지 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후자였으면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는 절대 우상향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